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내는 보험료가 5,400원이 아니라 54,000원이면 이거 얼마 되는 거예요? 19만 원이 아니라 190만 원 되는 거예요. 190만 원 이거 낼 수 있어요? 네. 모르죠. 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거 내고 싶어요? 네. 내는 게 맞냐고요.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관련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 임팩트TV 임평재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이거예요. 갱신형 보험은 보험회사가 부담할 위험을 고객한테 전가한 상품이다. 이게 결론이자 제목인 겁니다. 제가 이제 고객님들 만나서 물어봐요. 고객님, 보험은 갱신형이 좋을까요? 비갱신형이 좋을까요? 그러면 열의 9은 비갱신으로 가야죠. 요래 말씀하시고, 한 명 정도는 글쎄요,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생각은 한 명과 같습니다. 자, 뭐냐면 갱신형, 비갱신형은 좋다, 나쁘다의 문제 아닙니다. 내 상황에 무엇이 적합하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 제가 맛배기로 보여드릴 거예요. 갱신형은 뭐냐? 보험료 되게 싸요. 근데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 올라갑니다. 그리고 80세까지 보장받겠다, 100세까지 보장받겠다, 그럼 그때까지 계속 올라가는 보험료를 내야만 보장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비갱신은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20년, 25년 정한기간만 딱 내놓으면 80세든 100세든 그때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보험료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제가 비교를 해드릴 건데 30세 남자 암진단비 2천만 원이에요. 요거는 100세 만기 비갱신이고요. 일반형 기준입니다. 3만 원이 넘어요. 반면에 똑같은 금액을 3년 갱신으로 갖고 간다. 1,160원밖에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갱신으로 갖고 가게 되면 비갱신으로 갖고 갔을 때 한 달 보험료를 가지고 갱신될 때 2년 하고도 2개월치를 더 냅니다. 차이가 되게 크겠죠? 갱신형이 좋겠네.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든 거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갱신형 보험은요, 현재의 위험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장받겠다. 그럴 때 갱신형을 갖고 가셔야 되는 거고, 필요할 때 필요한 보장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관점이다라면은 비갱신을 중심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갱신형 보험의 등장 배경. 이게 뭐 때문에 나왔냐? 보험회사를 위해서 나온 거냐? 고객을 위해서 나온 거냐? 두 번째, 얼마까지 오를 거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자, 우선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자, 우리가 보험료도 마찬가지고 음식점을 해도 마찬가지고 공장을 해도 마찬가지고. 근데 음식점이나 공장은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뭐가 나와요? 제조 원가가 나오죠. 재료 살 때 다 원가가 나올 거니까 거기다가 약간의 마진을 붙여서 가격을 책정을 하면 되는데, 보험이라는 거는 뭐예요? 원가가 없어요.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굳이 원가의 개념을 적용을 한다라면은 이게 원가가 될 겁니다. 뭐냐?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고객님들한테 얼마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냐. 이거를 기초로 해가지고서 보험료를 산정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사고가 몇 명이 날지 지금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보험료를 산출을 할 때는 뭐를 근거로 하느냐? 과거의 어떤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의 보험료를 산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경험생명표란 말이에요. 경험생명표는 사망에 대한 통계 자료인데 이렇게 돼요. 과거의 통계 자료를 보니까 어땠어요? 나이가 들수록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더라. 나이가 들수록 암 진단 받을 확률이 높아지더라. 그게 과거의 통계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령이 증가하면 보험료는 어떻게 된다? 그거에 따라서 쭉 올라가게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자율도 보험료에 영향을 미쳐요. 뭐냐면 보험금은 고객한테 지급될 보험금은 미래에 발생이 될 것이고 보험료는 고객한테 지금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징수하는 시점과 보험금이 지급되는 시점 사이에는 뭐가 시간의 간격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산출을 할 때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지금 시점으로 땡겨와야 되는데 뭐 몇 년 뒤에 1억 원이 지급된다 그러면 1억 원을 지금 시점으로 어떻게 땡겨올까요? 이자율이라는 걸 가지고서 할인을 합니다. 이때 쓰는 이자율이 뭐냐면은 예정이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정이율은 뭐 기준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상황을 반영을 해서 책정이 되는데 예정이율은 할인율의 개념이다. 나눠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예정이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보험료는 올라간다. 이런 게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손해율입니다. 손해율은 현재의 통계예요. 이거를 내년도 보험료에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산정을 할 때 10만 명 중에 한 100사람 정도 뇌혈관 진단을 받겠네. 예. 그래서 10억 원 정도 보험료가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험료를 산출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영업을 해 보니까 그 1년 동안에 10억 원이 나갈 줄 알았는데 15억 원이 보험금으로 나간 거예요. 그럼 보험회사는 손해를 봤어요? 이득을 봤어요? 손해를 봤죠. 이랬을 때 손해율이 150%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손해율은 내년도에 보험료를 산출을 할 때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이가 들면 보험료는 당연히 오르는 거고 이자율이 떨어져도 보험료는 오르는 거고 의학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해서 손해율이 증가해도 보험료는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 사항이 갱신, 비갱신하고 뭔 상관이냐? 자, 보십시오. 비갱신은요, 우리가 가입할 때 산출한 보험료가 어떤 향후의 손해율이라든지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내가 내는 돈은 똑같다 이거죠. 반면에 갱신형은 뭡니까? 갱신이 될 때마다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다시 산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율이 높아지고 이자율이 낮아지면은 나이에 따른 증가분과 별도로 이 부분 역시 보험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고객님들은 더 많은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리스크는 원래는 누가 감수를 했어야 되느냐? 회사가 감수를 했어야 돼요. 근데 갱신이라는 상품이 등장을 하면서 그거를 아주 어떻게 교묘하게 고객님들한테 전가를 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보험료가 어느 정도 오를 것이냐. 자, 우선은 갱신 주기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실손처럼 1년마다 갱신이 되는 경우도 있고 10년, 15년, 30년 갱신도 나왔습니다. 갱신 주기가 30년이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30년 동안은 보험료가 안 올라요. 30년이 지나면 왕창 오른다. 그런 뜻이겠죠? 자, 요거는 30세 남자 3년 갱신. 어쩌고 저쩌고 특이하게 있어요. 얼마 내고 있느냐? 30살에는 5,400원의 보장을 받습니다.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다가 45년이 지나서 76세가 됐을 때 같은 보장을 받으려면 얼마를 내야 되냐? 19만 원 냅니다. 19만 원. 5,400원 보험료가 19만 원 내는 보험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보장 내용은 똑같은데 몇 배가 오른 거예요? 35배가 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내는 보험료가 5,400원이 아니라 54,000원이면 이거 얼마 되는 거예요? 19만 원이 아니라 190만 원 되는 거예요. 190만 원 이거 낼 수 있어요? 네. 모르죠. 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거 내고 싶어요? 네. 내는 게 맞냐고요.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에이, 야 진짜 아우 진짜 설마 이렇게까지 올릴까 보험회사가? 금감원도 있는데 이거 금감원에 얘기하면 좀 작아지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안 올려요 보험회사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린다. 그거 왜 그러냐? 이거 보세요. 이것도 가입 설계서예요. 5,400원 내고 있어요. 여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아서
보험료는 나이 증가 및 기초율 등의 변동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기초율이라는 건 뭐냐? 적용 이율, 위험률, 뭐 체결 비용, 관리 비용 이런 게 달라지면 보험료 인상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보신 그 19만 원, 5,400원짜리가 19만 원으로 증가된 데에는 뭐만 반영이 된 거다? 연령 증가에 의한 부분만 반영이 된 거다. 앞으로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예상보다 보험금이 지급되는 규모가 더 커졌을 때, 손해율이 높아졌을 때에 대한 부분 반영하지 않은 거고요. 지금보다 이자가 더 떨어져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부분도 반영되지 않은 거다. 35배, 5,400원 보험료가 19만 원이 된 것도 어마무시하게 크지만 단언컨대 그건 최소 증가분이다. 이것까지 반영하면 훨씬 더 올라간다. 정리를 하면 갱신형 보험은 예상보다 훨씬 많이 오를 거고 이거는 고객님이 부담해야 될 위험이 아니라 회사가 부담할 위험을 고객님들한테 떠넘긴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가능하면 비갱신을 기본적으로 깔아라.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뭘로? 갱신으로 갖고 가라. 보완해라. 그러다가 감당 못할 만큼 오르면 버려라.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보통 진단자금 2대 질병은 한 2억, 그 다음에 암은 뭐 3억 이상, 어쩌면 그 뭐 한 4억이 넘을지도 몰라요. 진짜 얼마 가입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만약에 암 진단자금 3억을 비갱신으로 갖고 간다? 그러면 저는 있잖아요. 이거 유지 못해요. 근데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은 뭐냐? 20대부터 보험에 가입을 했고, 비갱신을 깔고, 그 뭐 1년 갱신, 뭐 5년 갱신, 10년 갱신 이렇게 깔고 가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갱신형 보험료가 올라가게 돼서 내가 부담이 되면 하나씩 버리면 되는 거예요. 너 가.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제 경제 규모도 좀 커지지 않겠습니까? 살림살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갱신은 전략적으로 갖고 갈 수는 있지만 이것만 믿고 가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친다. 이게 오늘 임팩트 TV의 결론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